복숭인가요? 안 나왔어요. 멀리서부터. 안녕. 약간 소심해가지고. 코에 스타일. 여기가 기분 좋은 구간이에요? 냄새도 맡고. 무서워한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치즈도. 오, 되게 좋아하네. 날 피해 다니는 것 같은데? 뭐 하세요? 기분 좋은 구간이라. 아, 그런 좋아하셨구나. 눈높이 맞춰 놓아야 돼, 내가? 눈높이 맞춰? 표정이 진짜 놀랐는데? 되게 수조없이 해버리네. 뭔가 갑자기 하네. 참고 있었네. 되게 이쁘게 나오고 이쁘게 나오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복숭이랑의 복숭이의 견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견주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복숭이 보호자고 복숭이 언니이고요. 혹시 어떤 일 네. 하시는지는? 저는 편집 디자이너. 네, 보통 인쇄물 관련해서 디자인하고 작업하고 있어요. 복숭이가 좀 편해졌나요 이제? 그런가 봐요. 제가 사실 촬영 전에 한 2, 30분 정도 친해진 시간을 갖는데 살짝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손을 별로 안 피해요. 피해요. 아직 아닌 것 같고. 복숭이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복숭이는 이제 1살 됐고요. 네. 여자아이고 너무 귀여운 믹스견이고 네. 전남에 있는 영암보호소에서 입양을 했고요. 네. 저희 어제가 딱 입양한 지 1년 된 날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또 궁금해집니다. 복숭이의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견주님까지 오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숭이가 어미 강아지랑 보호소에 새끼 강아지 4마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입양을 가고 한 마리는 이제 구조돼서 임시보호를 떠났고요. 네. 그래서 복숭이랑 남은 강아지 한 마리랑 어미견이랑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네네. 제가 데려올 때가 한 2개월 반 정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됐었을 시기였어요. 네. 그때가 이제 2개월 좀 넘으면 젖을 떼잖아요. 네. 그러면 강아지들이 면역력이 확 떨어진대요. 네. 보호소에서 전염병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고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쓰였는데 네, 데려와야겠다 해서 순례를 사갖고 KTX를 타고 전라도에 가서 이제 데려왔죠. 네, 어떻게 유기견이 된 건지는 네 제가 몰라요. 네, 모르시는 거죠? 네. 또 듣기로는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들었는데 파보 바이러스. 네,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날 너무 잘 놀고 밥도 잘 먹고 적응을 잘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복숭이 딱 봤는데 이제 기력이 없이 이렇게 축 처져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그걸 이제 딱 보고 이거 파보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파보 진단을 받았고 그날부터 이제 격리 입원을 해서 거의 계속 고비 일주일 동안 그러다가 9일 차에 이제 완치됐다 해서 퇴원을 했죠. 그래서 너무 그때 마음고생이 수잉도 너무 고생을 했고 저도 너무 막 간절하게 좀 나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생명체가 병에 걸리면 그 병에 대해 막 전문가가 될 정도로 찾아본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파보 바이러스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강아지들을 촬영하면서 네. 파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없는데 오늘 이 자리를 한번 계기로 해서 파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파보 바이러스
그 자체를 막 설명하고 그 막 치료에 대해서 제가 알진 않지만 일단 뭐 사실은 유기견 보호소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새끼 강아지가 이렇게 걸릴 수가 있고 보통 증상이 이제 아기 강아지들은 일단 기력이 없고 밥을 못 먹으면 그때 좀 의심해봐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뭐 변이 이제 설사가 나오고 혈변이 나오고 구토를 하는 그런 증상들이 되면서 이게 딱 거기에 맞는 확실한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계속 높여줘야 되고 그에 관한 이제 치료를 해주는데 강아지의 의식도 중요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밥을 계속 못 먹으니까 그 조그만 강아지가 계속 살이 빠지고 탈수도 되고 계속 설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이겨내줘야지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8일 정도 버티면 산다 그러고 그 전에 이제 버티면 죽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그냥 해줄 수 있는 거를 다 해달라고 했어요. 네, 치료를 다 해달라고 했고 입양을 하면 요새는 보통 이제 병원에 바로 데려가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잠복 기간이면 그 키트 검사를 해도 안 잡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집에서 잘 이제 아이 컨디션이나 특히 변상들을 잘 이제 체크하셔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건데 그 입양하자마자 병원 가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강아지 이름이 복숭이잖아요. 네. 복숭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이유 그게 궁금합니다. 그 복숭이를 입양하기 전에 사실 원래 경기도의 보호소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한 3개월 전에 입양을 사실 했었어요. 네, 까만색 강아지였거든요. 네. 근데 까만색 강아지가 보호소에서도 입양되기 어려운 또 케이스다 해가지고 그 강아지가 똑같이 복숭이랑 똑같이 입양 온 다음날 이제 똑같은 증상을 보였고 화보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치료하고 한 4일차 되는 밤에 이제 떠났거든요. 근데 이름이 그때 저희가 까만색 그 고질에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해서 반짝이로 이름을 지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떠나고 나니까 괜히 막 이름을 좀 더 반짝이로 지어서 하늘에 별이 됐나 막 이런 이제 얘기도 하면서 이제 이번에 입양할 때는 꼭 이름에 건강과 그런 이름을 이제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찾다가 복숭아가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라고 해서 원하는 그 의미가 다 들어있고 복숭아 이렇게 부르면 어감도 좀 예쁠 것 같고 너무 흔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고 사진을 딱 보니까 복숭아 상인 거예요. 네, 어울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딱이다 싶어서 이제 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죠. 좋네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정말 너무 건강해져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건강한 복숭이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요? 수영이가 제일 행복할 때 보면 이제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웃거든요. 네네.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웃거든요. 네네. 이제 나와서 이렇게 산책할 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웃고 있어요. 터그놀이 할 때, 네,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또 유튜브 복숭이랑을 보면서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1인 가구셨던 걸로 들었어요. 네. 사실 1인 가구가 강아지를 키우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1인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복숭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비법, 그런 네. 과정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다행히 동네에 이제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이 이제 자주 와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산책 같은 경우 출근하기 전에 한번 가볍게라도 무조건 시켜야 되고요. 네, 입양을 하기 전에 제가 주 4일 근무로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무 일수를 좀 줄이기도 아. 했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거죠. 4일 동안 근무하고 동생이 한 번씩 좀 올 수 있고 오, 주 1회 유치원을 보내고 아, 일주일에 한 번은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을 했어요. 와, 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하면 복숭이가 너무 외롭게 있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삶의 패턴을 복숭이한테 맞추신 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 한 생명을 데리고 오는 네. 거니까 저의 삶의 패턴을 기존이랑 유지할 수가 없고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또 제가 이렇게 막 약속 잡고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집순이고 네. 산책도 좋아하고 해서 그거는 나랑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게 맞겠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약속이 많으시고 뭐 출장이나 야근이 많은 직장인인데 1인 가구다. 그러면 사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되죠.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호소에 아무리 불쌍한 강아지가 많아도 또 가족을 만난 후에 또 외로워서는 그렇죠. 안 되니까. 네. 가끔씩은 또 회사로도 복숭이가 하던데요. 네네. 회사로 제가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회사로 같이 출근했어요. 네. 복이 많은 강아지였죠. 네. 또 많고 이름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복숭이의 귀여운 점 같은 거 혹시 그거 하나쯤은 내가 다른 강아지한테 이 복숭이가 절대 안 꿀린다는 귀여운 점. 일단 외모도 귀엽고 그리고 되게 눈을 초롱초롱 잘 쳐다보거든요. 네, 눈을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좀 피하고 네. 눈을 초롱초롱 잘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산책할 때 보면 그냥 귀가 되게 네.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네네네. 노란색 털이랑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비처럼 팔랑팔랑돼요. 네. 걸어갈 때. 또 너무 항상 귀엽고 걸어갈 때 이렇게 네. 그리고 수이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밖에 나오면 이렇게 소심하지만 또 집에서는 자기 주장이 또 있거든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불만 있거나 이럴 때 여기 주둥이 짓기 일부 직전에 주둥이 아, 또 너무 귀엽고 조금 긴장했죠. 어머. 긴장했어요. 지금 굉장히 낯을 좀 가리고 있는 네, 상태라. 맞아요. 그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그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웃는 상이라서 이렇게 이 표정이 귀여운 것 같아요. 일주일 지금 표정. 미안. 지금 아니야? 미안해. 쫄았어. 너무 수치로 귀엽습니다. 수시로 귀여운 강아지 복숭이. 너무 좋지? 그런 귀여운 복숭이에게 개인기 같은 거 있나요? 수이가 그 기본적인 거 뭐 앉아 엎드려 이런 거 그 강아지들이 하는 거는 하긴 해요. 네. 제가 있어서 안 돼요. 제가 한번 딴 데 보고 있을게요. 그냥 살짝 보네. 오! 그렇지. 파이팅. 오호호! 화이팅! 코 했나요? 했어요? 살짝 이렇게 됐어요. 화이팅 강아지네. 화이팅 너무 귀여운데. 화이팅! 화이팅! 좋아한다. 이런 걸로. 화이팅! 어떻게 할지 몰랐어. 손! 고마워. 됐어. 됐어요! 복숭이랑 잘했어. 친해졌어! 잘했어. 너무 쿨이 됐어. 미안해. 사랑 같아요. 그렇게 쳐다보면 너무 귀여워. 네, 사랑 같은 매력입니다. 너무 귀엽다. 승아, 너 귀여워. 쑥스럽다고. 네. 됐어요. 맞아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죽을 뻔했다고. 추석 연휴 전날에 제가 연차를 내고 이제 복숭이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전라도니까 제가 차가 없어서 너무 멀다 어떻게 데려오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동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연휴다 보니까 사정이 생겨서 연휴가 끝나고 복숭이를 데려와 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추석 연휴 지나고 보다 그 전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가 데려오게 된 거거든요. 데려와서 그 다음날 이제 증상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보호소에 있었으면 그냥 추석 연휴 동안 이제 발병을 해서 증상이 나왔다가 그냥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죽는 거죠. 왜냐면 그 복숭이 말고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잖아요. 네. 새끼 강아지는 아마 복숭이랑 같이 다 지냈으니까 허브에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숭이는 다 치료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자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안 데려왔으면 아마 추석 연휴 동안 이제 아팠다가 떠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과 유기견 입양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께 조언 같은 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호소에 가족이 필요한 강아지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당장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강아지도 있으니까 정말 한 마리라도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입양을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강아지의 전체 삶을 제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당장 지금이 아니고 10여 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나랑 같이 보낼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부터 해서 현실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고 한참 사고치고 가르칠 것도 많고 신경 쓸 거 많은 그런 퍼피 때나 아니면 보호소에서 또 오래 있다 보면은 가정 환경에 좀 이렇게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문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기다려서 좀 기다려야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복숭이처럼 아플 수도 있고 네.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견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시간에 그냥 함께 있어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으면 저한테도 우리가 그런 보호자 가족이 되어주자고 얘기하고 싶고요. 보호자도 강아지도 같이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저는 너무 응원합니다.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한마디 들으면서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견 스토리라 그 채널 자체도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저도 되게 반가웠고요. 그래도 인터뷰하는 게 이제 떨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는데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 끝나서 너무 좋은.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 복숭이랑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우리 복숭이와 견주님을 모셔봤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듣고요. 많이 듣고 가고요. 복숭이 진짜 이름대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견주님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야! 먼저 찍자. 1분 찍었는데 아니 아니지. 아이고 해피 아이고 해피 턱 해피 오? 위 해피 더워 조금이